BNF든 또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CFG든 동일한 건데 BNF 기준으로 BNF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문법 규칙들을 쭉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네 쉽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만 좀 해주면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한 가지 if문에서 선택적인 경우 if문은 else가 있는 if문이 있고 없는 if문이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if문을 정의할 때 if else가 있는 정의문 정의 없는 정의 두 개로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개로 하면 내가 각각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꼼꼼히. 그래서 요 정의는 else가 없네. 요건 있네. 다른 건 다 똑같아. 이걸 내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된 경우는 이 대괄호로 표현해 주자. 그러면 앞부분을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같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선택적인 경우에 정의를 A 또는 B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이 두 가지 정의인 거죠. else가 있는 정의, 없는 정의 두 가지를 하나의 A는 알파 형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대괄호. 그 다음에 소괄호를 쓸 수 있게끔 해줬어요. 소괄호는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마이너리 연산자잖아요. 요 넷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소괄호 요 표시가 없던 BNF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네 가지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2 플러스 2로 정의하거나 또는 2 마이너스 2로 정의하거나 2 곱하기 2 나누기 네 개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 택 1 해야 되는 택 1. 그 부분만 또는으로 나열해 주면 훨씬 편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반복 부분이에요. 중괄호. 이 반복 부분은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를 정의했어요. 아이덴티파이어는 영문자 한 개로만 정의하거나 또는 레터로만 정의하거나 레터 뒤에 레터 또는 디짓이 오는 이런 형태인데 그 반복 규칙 형태로 정의해야 될 것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는 레터 영문자 26개 중에 하나가 오고 그 뒤에 영문자가 오거나 또는 0, 1, 2, 3, 4, 9 디짓 10개 중에 하나가 오거나 근데 요 부분이 반복될 수 있어. 0번 이상 반복. 아이덴티파이어는 영문자 한자로 끝날 수도 있어. 한자로 끝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게 0번 반복 없는 경우죠. 한 번 반복. 영문자 또는 숫자가 하나 올 수 있어.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네 번 반복. 이렇게 정의하면 정말 편해요. 아이덴티파이어. 영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올 수 있는데 온다면 영문자 또는 숫자가 두 번째 이상 반복되는 매우 편한데 근데 이런 노테이션이 없으면 반복 노테이션이 없으면 BNF로 하려면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리커시브하게. 그래서 아까 바로 전 강의 내용에서 같은 아이덴티파이어 정해봤으니 거기에 리커시브하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거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정리하면 BNF 노테이션을 확장한 표기법인데 extended 확장했는데 세 가지를 확장했어요.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선택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택 1. 소괄호 안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택 1. 반복, 중괄호.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BNF에서 사용했던 게 터미널, 넌터미널, 화살표, 버티컬바 또는 이 네 가지였었죠. 네 가지에 괄호 세 가지를 추가한 거예요. BNF 노테이션에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세 가지를 사람의 관점에서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반복 부분은. 여기 반복 횟수 지정이 없죠? 나 5번부터 10번까지만 반복 허용할 거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0번부터 7번까지만 반복할 거야. 그럼 아이덴티파이어 길이를 나는 8로 제한하고 싶어. 8 이하로. 그러니까 옛날에 포트란 언어에서는 변수의 길이가 8 이하로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나는 0, 아래 첨자로 0, 위 첨자로 7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 반복 횟수가 미니멈 0부터 맥시멈 7까지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레터가 하나 있으니까 길이가 총 1부터 8까지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Extended BNF는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세 가지를 사람이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 BNF는 없어도 돼요. BNF로 완벽하게 표현 가능한데 BNF로 한 것보다 저렇게 해놓으면 문법을 사람이 만들 때도 훨씬 편하고 다른 사람이 문법을 적어놨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편의성에 의해서 EBNF 표기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BNF하고 EBNF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수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 모든 숫자는 A로 표시했네요. 여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좌결합, 우결합, 결합 규칙이 반영되어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곱하기 나누기가 더 높고 덧셈, 뺄셈이 낮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좌결합으로 해줬네요. 반영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기술해야 되는데 이걸 EBNF로 기술한다면 훨씬 간결해져요. EXPR은 텀, 덧셈 또는 나눗셈을 선택하고 반복할 수 있고 0번 이상 반복할 수 있고 곱셈, 나눗셈도 텀은 곱셈 또는 나눗셈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부분이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문법을 명확하게 기술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리더빌리티가 좋고 이런 점에서 EBNF를 사용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는 결국 컴파일러 만들려면 BNF가 필요해요. EBNF로 컴파일러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EBNF로 되어 있으면 BNF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분명하니까요.